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처음 보시는 거예요? 뭐 처음 시켰다 아닙니까? 태어난 사회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이런 거 전혀 뭐. 그럼 사회자로 소질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처음 보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회 잘 보시네요. 처음 보시는데. 좌우명 앞에 그 디테일러분이 하시던데, 제 좌우명은 뭔지 아세요? 저 그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본 지가 몇 년째인데, 좌우명이 감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저 벽에 걸려 있잖아요. 저게 제 좌우명입니다. 너의 귀로 말하고 그의 눈으로 보라. 해석은 개인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 한기노트 주제는 내 인생 최고의 사회적 지위, 내모인인데, 뭐, 법조인, 변호인, 뭐, 기업인,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내 깡패 같은 애인. 박중훈이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정유미인가 그렇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유미 씨가 지방대를 나온 취업준비생인데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이제 스토리인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반지 앞방에 얻어가 사는데 그 바로 옆방에 박중훈이 이 깡패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은 못하고 말은 잘하는 깡패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깡패인데 싸움을 못해요. 일반인한테 막 두드려 맞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깡패가 같이 사는데 이 깡패가 정유미를 이렇게 위로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백수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착해요. 겉TV 보니까 프랑스 백수 애들은 취직 안 되니까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수고 개인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다 같이 다신 줄 알아요. 지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야 취직 안 된다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 이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마지막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취직 안 된다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라. 니 탓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우리는 취업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삽니다. 스펙 쌓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한 명밖에 없죠.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여기서 취업한다는 건 어떤 취업을 말하는 걸까요? 정규직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알바를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직하려고 한다는 건 정규직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확실한 정규직이 뭐였을까요? 귀족은 일을 안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장 확실한 노예입니다. 노예. 잘릴 일이 없습니다. 정년 보장됩니다.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정규직 보장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정규직은 노예입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가장 확실한 정규직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규직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정규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정규직이 한 3년만 지나면 이직할 생각을 할까요? 이직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IMF 이전에는 정규직이 되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IMF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고 나면 이직할 준비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죠.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할수록 한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보다 더 대단한 직이 뭘까요? 경영자죠. 경영자잖아요. 그런데 이 경영자 자리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죠.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예요. 이 그림은 스티브 잡스가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럴 땐 좀 나왔다고 얘기해줘야 재밌는데. 무슨 대학에 입학했습니까, 그럼?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6개월 다니고 자퇴했죠. 왜 자퇴했습니까?
나는 대학교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졸업연설을 했느냐? 스탠퍼드 대학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졸업생들한테 나는 대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퇴를 했다. 이렇게 졸업연설을 했죠. 아이러니하죠. 그 졸업연설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해서 내가 해고를 당하다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젊음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다.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이 경험이 말이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 자유를 만끽하면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됐는데 그것도 CEO의 자리에서 해고가 됐는데 그게 자기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는 거죠.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죠. 보통 회사도 아니고 애플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영입한 그 최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그 사람한테 밀려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뭐 넥스트, 픽사 이런 회사 만들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일 중에 한 가지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백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가 언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해고당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해고당하지 않았죠. 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저 2007년도 말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뭘 당했겠습니까? 해고 당해봤습니다. 해고. 제가 한때 그 프랜차이즈 본부의 본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달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그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뭐 당장 수입도 없고 수입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뭘 했느냐 북텔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돈 쓰면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고를 안 당했으면 아마 북텔링을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무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해고 당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북텔링 할 시간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은 강의할 일이 없어서 강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회 북텔링을 하게 됐는데 이 1회 북텔링을 언제 했느냐 2008년 2월 28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50편 이상의 북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지식텔링이죠. 우리가 95회까지 북텔링이라고 이름 짓고 96회부터 지식텔링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100회 때 지식텔링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한 첫 지식텔링입니다. 문화심리학찬에서 바라본 삶의 의미. 이건 언제 했느냐. 2010년 2월 4일 날 제 첫 지식텔링을 했습니다. 앞에 분들이 하는 지식텔링을. 이때는 지식텔링을 50분씩 했습니다. 50분에서 60분씩 했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지식텔링 역시도 제가 50편 이상을 했습니다. 100편이 넘죠. 북텔링하고 합치면. 그냥 여러분 책 100권을 이런 거 하고 이 100권을 강의로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식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텔링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저는 지금 향기노트라는 걸 하고 있죠. 이 향기노트는 언제 하기 시작했느냐. 2013년 8월 22일 날 첫 번째 향기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회입니까? 189번째 향기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해고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지위는 뭘까?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죠. 해고인. 그렇습니다. 해고당하면 자유인이 되죠.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은 CEO도 해고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해고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잘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자를 수 없으면 그게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인의 전 단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백수라는 겁니다. 자유인의 전 단계는 백수입니다. 잘리면 백수 되잖아요. 그죠? 자유인의 전 단계는 백수입니다. 근데 이 백자의 백자가 여러분 무슨 백자예요? 흰 백자죠. 숫자는 손 숫자입니다.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손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손이 아무것도 없다.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백수 건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을 백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은 자유롭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면 손으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손이 비어 있는 백수는 손이 비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기타를 쳐도 되고 골프를 쳐도 되고 테니스를 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손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여러분 백수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백수의 시절을 겪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동양에서 백수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양의 백수의 원조. 한 2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공자입니다. 공자가 수많은 나라를 주유천하하면서 그 이력서를 넣었지만 다 잘렸죠.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포기하고 낙향해서 제자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공자가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취업이 됐다면 지금의 논어는 없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논어라는 책이죠. 제자들이 쓴 책. 지난주 얘기했죠, 논어. 그러니까 공자가 백수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동양의 정신적 지도자는 없는 겁니다. 공자가 없으면 중국의 문화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 백수였으니까. 서양의 백수의 원조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역시 역사 전문가니까 잘 맞추시네. 소크라테스가 밥 먹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광장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데? 그 질문해서 언제까지 질문합니까? 스스로 답을 못해서 막힐 때까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청년들을 현혹했다는 죄로 사형을 받죠. 소크라테스 역시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백수이신 분들은 집에 갇혀 계시지 말고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선진국이 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공공자산이 뭐예요? 공원, 도서관 이런 것들이 공공자산이죠. 공공자산의 특징은 뭐냐? 내가 돈 안 내고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강의장을 빌리면 돈 들여야 되죠. 근데 공공자산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죠. 책도 공짜, 장소도 공짜, 독서실도 공짜, 심지어 컴퓨터까지 다 공짜죠. 이 공공자산을 누리는 사람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 정규직들일까요? 아니면 백수일까요? 공공자산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규직일까요? 백수일까요? 백수입니다. 정규직은 도서관에 가면 갈 일이 생기면 뭘 타고 갈까요? 차 타고 갑니다. 차 몰고 가겠죠. 백수는 뭘 타고 갈까요? 11번 타고 갑니다. 11번 타고 갑니다. 정규직이 오래 살까요? 백수가 오래 살까요? 백수가 오래 삽니다. 하루 종일 걷거든.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돈 안 들어요. 도시락만 싸가지고 나가면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백수는. 도시락 뭐 할 거 있습니까? 김치에 밥만 있으면 되죠. 야외에서는 김치에 밥이 또 제일 맛있어요. 김치에 밥만 싸가지고 나가면 백수는 돈 한 푼 없이 공공자산을 다 누리면서 그 공공자산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인문학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영화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영화 보고 DVD 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백수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만하다 싶으면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먹여 살려줍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정규직이 자유인입니까? 백수가 자유인입니까?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누가 공부를 많이 할까요? 누가 기회가 많겠어요? 백수가 훨씬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이 되기 전 단계는 바로 백수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보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백수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건 것 같아요. 인류의 스승이라는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린 자유인이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스승이라는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무엇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까?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인을 있을 수 있었습니까? 취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백수였기 때문이죠. 진짜 내 뜻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아까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제가 깨달았다는 거. 백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다. 공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만들었죠.
소크라테스 자기가 원하는 사상가라 직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철학자가 되고 동양은 사상가, 동양의 사상가나 서양의 철학자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깨달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면 백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드는 자유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백수이신 분들, 손이 하얗신 분들 자유롭죠. 백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백수였기 때문에 해고됐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었어요? 북텔러라는 직업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식텔러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제가 향기노트라는 걸 이렇게 매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지식텔러라는 자격증은 없었겠죠. 저 역시도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백수였기 때문에 제가 직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수인 분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거 하십시오. 직업은 어차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